그 유행가를 보면 그 시 사람들의 정서를 읽어냈을 때도요. 오늘은 잔디를 맞아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악이 공존하는 문화의 역설 진행을 맡게 된 김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할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죠.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다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개그맨 홍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원 씨. 네,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타잘이라고 합니다. 아, 가잘 씨 반갑습니다. 이란에서 오셨어요. 예. 네. 이란 또 한국과 굉장히 또 교류가 남다른 국가거든요. 서울에 또 이제 테헤란로도 있고. 저 테헤란에서도 서울로 있어요. 아, 그 이란에도 서울로가 따로 있어요. 있죠. 세종대학교까지도 있어요. 세종대학교도 있고 네. 가까운 나라예요. 그쵸. 가깝게 지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문화의 역설 함께하게 됐고요. 심지어 또 역사 썰을 듣게 됐습니다. 혹시 세 분은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역사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애청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판소리를 전공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 또 전통에 대해 깊이를 또 알아야 되니까 역사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판소리에 또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탁 고스란히 묻어 있죠. 맞습니다. 홍원 씨는 또 모르겠습니다. 개그맨 또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아, 편견인가요? 예, 제게 네. 역사는 뭐 심장이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문화의 역설도 제가 예. 패널로 뗄 수가 없다. 예. 예, 이런 선전포고를 드립니다. 본인 어필을 굉장히 세게 하시네. 아, 역사는 나의 심장이다. 심장이다. 예.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홍원 씨가 예전에 유재석 닮은 꼴로 안경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아, 맞습니다. 국민 MC 닮은 꼴로 예. 나오셨었잖아요. 결혼하고 지금 10kg가 쪄서 아이고. 지금 좀 현지업 느낌이죠. 지금. 먹방. 먹방 대왕으로 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자 씨는 어떠세요? 우리 또 한국의 역사 좀 저는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저도 되게 어린 나이에 19살 때 한국에 오게 됐고 그때 막상 일도 하고 학교도 다녀봤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뭐 다 연결이 됐어요. 역사랑. 그래서 아, 역사를 배워야 됐구나.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로 실은 한국어도 능숙하다는 거는 우리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이신 거고 문화가 곧 그 나라의 또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를 받아들여야 역사를 다 받아들여야 되죠.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요. 예, 뜨거워집니다. 심장이라는 얘기보다 훨씬 진정성이 있잖아요. 아, 한번 배울게요. 우린 남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분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도 저희가 체크를 했으니까 오늘의 역사를 들려주실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바로 소개해드리죠. 자, 교수님 나와주세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또 동양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예, 박재희 교수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동양 철학을 또 공부하고 계시고요. 네. 네. 여기 오니까 우리 또 제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던 오. 그땐 1학년 학생이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뭐 너무 유명해져갖고 소리꾼 하면은 이봉근. 예. 아주 뭐 기억에 콱 남는 제자입니다. 정말 기억에 남으세요? 거의 한 10여 년 전 일이라고 네, 맞아요. 네, 뭐 일단은 그때는 지금보다 굉장히 수줍어했던 것 같아요. 네, 수정이 많았습니다. 네, 수줍어했고 또 겸손하고 어우, 또 이제 소리에 대한 또 기본적인 실력은 출중했고 이미. 제자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은데. 아니, 학점 얼마나 받으셨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저 A뿔 받았습니다. 확실히 기억해요. 저 선생님 수업이 진짜 좀 인기 강의였던 이유가 예. 이게 보통 그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은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렵고 한자 아무래도. 어렵다. 네. 많은 한자를 또 외워야 되고 그런데 이 한자에 대해서 이해도를 쉽게 해주시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판소리에 있는 가사, 사설을 또 이렇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 중에 그런 풀어내는 부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던. 야,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굉장히 훈훈하네요. 야.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자 사랑이 또 남다르신 우리 박재희 교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역설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뭐 일단 역설이란 뜻은 아시죠? 예? 뭐 역설하면 역설이란 뜻이 뭔지 알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힘조이 얘기한다는 뜻도 있고 실은 저희는 이제 썰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예, 썰 이렇게. 그러니까 역자가 힘역자, 힘 주어서 뭔가 풀어보는 이야기. 예. 아니 역사할 때 역은 역사를 통해서 풀어보는 이야기. 그렇게. 근데 또 거꾸로 역자, 역설은 예. 뭔가 거꾸로 치고 들어가서 원류를 찾는 이야기. 예. 교수님께서 역시 저희 프로그램명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쨌든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힘 주어서 정말 역사를 통해서 정말 거꾸로 원류를 찾아가서 마치 연어가 본래 태어난 그 원천으로 회귀하듯이 한번 우리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들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여기 멤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소리꾼, 예. 제주꾼, 제주꾼. 몰이꾼, 예, 몰입꾼. 구경꾼. 라임이. 요새 쇼미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꾼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나도 막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야, 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탁 드는데요. 예. 이야기꾼. 이야기꾼 좋다. 기가 막히다. 정말 더 기대가 되네요, 진짜. 본격적으로 그러면 좀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역설 거꾸로 한번 치고 들어갈 주제가 뭐냐? 유행가. 시가 유행가예요. 시도 유행가라고. 시도 유행가요? 그 유행가를 보면 예. 그 시 사람들의 정서를 읽어낼 수 있대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2500년 지나면 BTS의 버터가 시경에 들어간대도. 그러니까 이해가 쉽네요. 예, 쏙쏙 바뀌는데. 그리고 2500년 전 저 시를 읊었던 어느 남자나 지금 여기에서 저 시를 공감하는 어떤 남자나 그 남자의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형질이 변경된 게 없다. 그러네요. 유행가 좋아해요? 그럼요. 뭐 유행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유행가의 뜻이 뭔지 알죠? 많은 사람들이 널리 이렇게 좀 즐겨 부르는. 뭐 한자로 제가 풀어보면 이게 물 흐를 유자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입과 귀에서 퍼져서 유행하는 노래를 유행가라 부르고 마치 이게 바람과 같다 그래서 그걸 바람풍자에 유행가 유자를 합쳐서 풍류라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풍류의 뜻이 뭐냐? 네. 유행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가슴 속에 정말 그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공감대를 이룬 그러한 문화 장르를 풍류라고 하는데 그 유행가 얘기를 한번 좀 풀어서 거꾸로 치고 돌아가서 도대체 유행가가 어디에서 온 거고 그 의미가 뭡니까? 라는 주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관심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 저 그래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궁금해요. 우리 궁금해요. 제주꾼. 예, 혹시 제주꾼. 좋아하는 유행가나 뭐 학창 시절 많이 불렀던 저는 또 이제 G.O.D 세대거든요. G.O.D. G.O.D. 어머님께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그러면 눈물샘을 예. 아직도 감상이 좀 남아 있구나. 요즘 아이들은 뭐 엄마는 싫어해요. 원래 짜장면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뜻을 알고 있다는 건 아직도 이제 좀 MZ 세대는 벗어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은 저는 뭐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요즘 딱 그 겨울에 어울리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이거. 이 노래 아시죠, 교수? 모릅니다. 추억 속의 노래. 야, 이거 벨소리 이렇게 했죠? 물려 퍼지죠. 명동이라든지. 기가 막 이 노래 나와야 이제 12월이구나. 그러니까 G.O.D까지는 내 알아요. 예, G.O.D는 아시죠? G.O.D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부모와 자식 얘기들부터 아니면 나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쪽 가면 좀 사랑 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제가 희미해요. 근데 모든 유행가가 또 사랑을 담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많죠 주제 예. 중에. 우리 저 이봉구 씨는? 저희는 유행가라고 하면은 뭐 춘향관의 사랑가 정도. 그러니까 뭐 유행가가 한 500년 뭐 이런 거. 이리 오너라. 놀자. 그것도 유행가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민중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바람처럼 물처럼 흐르던 그런 노래를 다 유행가라 그러면 사랑가 역시 엄청나게 유행했던 유행가입니다. 우리 가자 스님은 그리고 궁금해지네 진짜. 네. 이란에서 있었을 때는 딱 좋아하는 거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막 한국에 와서 시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책 많이 사가지고 책을 많이 독서하고 많이 읽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유행가요. 아니 핵심을 찝었어요. 여기서 지금 단어 하나 고른 거 있죠. 시가 유행가예요.
어? 시. 시도 유행. 시도 유행가요? 시가 유행. 시도 유행가가 아니라 시가 유행가예요. 시가 유행.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겁니다. 유행가의 원류를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 만나는 그 최초의 발화점이 시였어요. 야 가잘 예습하고 왔네. 어떻게 이렇게 돼? 아니 이게 시를 미스터 투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지옥 얘기하고 저도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은 문학 장르 중에 뭐 소설이니 시 이렇게 이제 따로 띄워왔지만 원래 한 2,500년쯤 올라가면 그 민중들이 바람처럼 물결처럼 불렀던 그 풍류의 그 노래 가락의 가사가 시예요. 그러니까 시를 만들고 그 시에 맞춰 운율을 얹힌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거를 나중에 정리한 게 시예요. 시의 원류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행가의 가장 높은 발화점에 있는 책이 시경이란 책 들어보셨어요? 시경? 시경. 시경. 들어봤죠. 아, 들어봤죠. 예. 근데 좀 무겁다. 경자 들어가면 일간 뭐 성경, 불경, 시경 하면 유행가 맞아? 클래식 아니야?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시경의 경자는 후대 사람들이 좀 유행가를 폼나게 데코레이션 하려고 붙인 거예요. 아, 원래는 시 뒤에 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시. 그냥 시예요. 노래 가사. 그래서 우리가 왜 유교 경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포북스 사서가 있죠. 네. 우리 A 플러스 맞은 우리 봉군이 다 기억하겠지만 아니요. 보여주세요. 아니요. 지금 아닙니다. 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뭐 이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삼경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삼경에 역경, 주역이죠. 서경, 그다음이 시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사서삼경이라 그러고 적어도 조선시대에 고시패스하려면 반드시 다 떼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이 사서삼경 7권이죠. 뭐 고시 안 볼 사람은 전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안 볼 거니까. 아, 다행이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행가라는 게 그 원류점에는 참 인간들의 이야기인 시경에 그 있는 노래 가사가 원천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런 노래들도 결국엔 따라가다 보면 시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경은 역사적인 시기가 어느쯤인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이제 따지면 2,5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5, 600년 전에 뭐 생각이 나나? 그때가 저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소크라테스쯤 또 뭐 부처님이 태어나기 좀 전인가요? 예. 예수님 태어나기 한 5, 600년 전에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땅들이 중원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 위나라, 정나라, 뭐 제나라, 진나라 그 수없이 많은 어떤 컨트리, 나라들의 그 대중 사람들이 이렇게 왜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채집을 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다 채집을 해서 한 3,000개의 노래 가사를 모집을 한 거라. 그 중에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요즘 말하면 이제 경쟁을 시킨 거죠. 어떤 게 이 시대의 가장 유행가야? 그래서 남은 게 305개의 노래 가사가 남았어요. 305개. 그걸 우리는 시경이라고 부릅니다. 305개를. 근데 어쨌든 그 시경 안에도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장르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유행가, 파퓰라송이죠, 팝송이죠. 그러니까 이걸 국풍이라고 불러요. 국풍. 기억 안 날 거예요. 나라국자의 바람풍자. 옛날 50 시절 대학생들 모아서 축제했던 게 국풍 81이라. 그 국풍이라는 나라의 바람이란 뜻이 나온 게 시경의 그 풍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우아하다는 뜻의 우아할 아자, 아학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그 아라는 그 노블한 굉장히 고상한 시를 또 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행가의 차원은 풍이고 조금 높은 클래시컬한 건 아고 또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하나가 더 있는데 찬송가. 찬송가. 그걸 송이라고 그래요. 송. 우리가 찬송할 때 송자. 예. 뭐 우리가 어느 어떤 위대한 분을 이렇게 왜 기릴 때 송을 올리잖아요. 네. 제사 지내면서 우리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엄청난 그 기도문 같은 노래 그걸 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제사 지낼 때 부르는 굉장히 그 신과 만나는 음악의 가사죠. 자, 그러니까 시경에 305편을 분류해 보면 유행가 가사가 160개가 실려 있고 클래식한 우아라자, 아학이라 그러죠. 그게 105개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조상에게 올리는 그 시가
40개가 실려 있어서 총 305개다. 그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행가가 가장 많은 거예요. 유행가가 그만큼.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요즘 문학 장르에서 띄어져 나온 독립 문학 장르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든 연회를 하든 아니면은 사랑하는 님을 그리든 떠나간 님을 원망하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시고 예. 우리 카자리 얘기했듯이 그 시가 바로 노래의 가사고 거기 곡조는 없어졌어요. 왜? 그냥 노래 가사집만 남아있지 이 오선보 그런 건 없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노래 가사만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는 시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어쨌든 우리 유행가의 가장 끝 예. 예, 시작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구성이 돼 있군요. 근데 시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공자가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다듬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산시라고 얘기해요. 공자가 305개의 시경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산시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리고 특히 공자는 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시경을 안 읽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정도로 기본이었군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유행가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야 이걸 모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다. 왜? 감정의 삭막함이 이루어진다. BTS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마. 그러니까요. 이 버터라는 이 아시네 역시 교수님. 난뭐 BTS 팬 남입니다. 시경부터 해갖고 버터까지 아실 정도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퍼미션 투 댄스인가? 뭐 이것도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예. 아니 왜냐하면 이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뭐 조선시대에 와서 악이니 소각이지 옛날에는 다 그게 우리 대중들의 마음이에요. 2500년 지나면 BTS의 버터가 시경에 들어간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네요. 예, 쏙쏙 박히는데.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유행가라는 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공간과 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유행가에 고스란히 배어 있잖아요.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ake it, start it, shit.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시경 안에서 좀 노래로서 또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단 그러면 한번 우리 시경의 내용을 뭐 한 편이라도 보고 가야 뭐 느낌이 일잖아요. 네. 어느 책이든 첫 페이지, 첫 구절이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시경의 첫 노래 가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네. 그거 갖고 한번 얘기를 좀 풀어보자고요. 네네.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이거는 뭐 공자님이 이 시를 산시하면서 이제 편집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어떤 게 대표 선수지? 뭘 제일 먼저 이게 딱 선발대로 내보내자 하다가 꺼낸 장이 관관저구라는 관저장이에요. 제목은 없어요. 네. 근데 시작이 관관저구 이렇게 시작해서 앞에 관관의 관과 저구의 저를 합쳐서 저걸 관저장이다. 관저장. 그래도 우리가 시경 공부하는데 시경의 첫 편 노래 가사 제목이 뭐예요 하면 관저장이에요라고 정도는 해야 하자리 그 얘기하면 다 죽어. 왜 우리나라 사람 99.9% 몰라. 진짜 몰라. 처음 들어봐요. 근데 저 관저장을 우리가 한번 저 노래 가사 1절, 2절 있으니까 근데 저걸 보면은 관관저구여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여 군자허구로다. 자 여기서 뭔가 탁 꽂히는 단어 요조숙녀라는 말 야, 그 표현이 지금 시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경 국풍 유행가 가사 1편 1장 요조수가? 이게 첫 만들어진 가사. 아니 우리 가잘 요조숙녀잖아요. 요조숙녀란 말 아세요? 들어봤어요. 어떤 뜻으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서 뭐 몇 번 들어봤긴 하는데. 우리 가잘은 참 요조숙녀야. 네, 약간, 인정 안 약간 하는 모양이다. 어쨌든 숙녀라는 말, ladies and gentlemen. 맞아. 숙녀란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어떤 숙녀, 레이드냐? 요조한 숙녀라는 거야. 와, 저기서 나온 표현이고. 그래서 요조숙녀의 뜻은
참 아름다운 숙녀 아가씨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아, 그러니까 시경의 첫 편은 바로 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못 잊어서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야. 오, 세레나데였구나. 아리아 일종의 아리아. 아리야. 사랑이 아리아. 빠지면 안 돼. 사랑이 빠지면 안 돼. 아, 얼마나 아픈지 끝까지 들어볼래요? 예. 참치행체여 들쭉날쭉한 저 나물들이여 좌우유지로다 여기저기 나물꽃이 피어있구나. 요조숙녀여 아리따운 저 아가씨여 오매구지로다. 오매불망할 때 오매. 예. 여기서 나. 깰 오자에 잠잘 매자 자나 깨나. 오매 사복이라 자나 깨나 그대 생각하고 그리움나니 유재유재라 내 님은 먼 곳에. 아우, 야 구구절절 정말. 슬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슬퍼요. 예. 요조숙녀인데 오매불망이야. 이게 깨 있을 때도 그 여자 생각, 잠잘 때도 그 여자 생각. 너무 가슴 아파. 근데 굳이 부득이야. 만나고 싶지만 부득 캔낫. 만날 수가 없어. 뭔가 경계가 있는 거죠. 장애가. 예. 노래는 원래 장애가 있어야 돼. 그렇지. 예. 사랑했어요. 우린 만났어요. 뭐 재미없잖아. 예.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춘향전이 좋은 게 뭐예요? 장애란 말이에요. 그쵸. 연사또. 그쵸. 가까이 하기에 엄청난. 너무 먼 당신. 이 로미오와 줄리엣. 예. 트리스탄과 이 이졸데라는 그 유명한 그 켈트족의 이런 사랑 이야기도 다 장애예요. 그 유행가라는 건 어떠한 넘지 못할 장벽을 노래할 때 유행가의 맛이 살아나. 맞아. 그래야 더 그게 살죠.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 하셨어. 사실 먹을 수 있으면 노래가 안 되지. 그렇죠. 엄마 에이스엑스 맨날 시켜드렸어. 안 살다고. 근데 나는 싫다고 나한테 주셨어. 난 그걸 몰랐었어. 교수님이 하시니까 무슨 향가 같네. 작사가 미안. 그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전반측한다. 뭐 요조숙녀 오매불망 전전반측 이게 시경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밤새 이리 뒤쳐 저리 뒤쳐. 뒤척을 보셨어요? 잠못 들고 끝이. 전화 안 받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전전반측을 아직 거짓말. 안 해봤다고? 아이. 그런데 그다음 3절이 유행가에 3절이 있어요. 3절. 3절이 뭐냐면 요조 숙녀여 금슬우지로다. 금슬이 좋다. 비파금자 비파슬자. 검은 이것도 고금자. 여기서 나왔구나. 금슬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저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와 만나서 비파와 검은처럼 잘 어울리네. 검은 것처럼. 금슬 좋다. 여기서 나온 그 다음에 요조숙녀여 종고락지로다. 저 아리따운 아가씨여 종소리 북소리 어울리듯 화합이 잘 되는구나. 시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노래 유행가 한번 느낌 좀. 아니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흔히 쓰는 표현들이 저게 지금 다 담겨 있잖아요. 부부간에 금슬 좋다. 요조숙녀. 전전반측. 전전반측. 오매불망. 오매불망. 저 때부터 네. 그러니까 2,500년이 흘렀지만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무리 뭐 AI 시대가 되고 뭐 아무리 세상이 초인류 사회가 돼도 결국 2,500년 전 저 시를 읊었던 어느 남자나 지금 여기에서 저 시를 공감하는 어떤 남자나 예. 그 남자의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형질이 변경된 게 없다. 그러네. 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못 보면 그냥 안타까워하고 잠못 들고. 예. 우리가 마치 라틴어, 헬라어 하듯이 죽은 언어를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표현 보면 자체가. 우리 이봉근 소리꾼이 난 저거 갖고 노래 한번 요조숙녀라는 어떤 노래 하나 작곡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 중국 사람도 못한 우리가 최초로 시경의 첫 구절을 K-팝으로 만드는 노래가 될 수도 있다. 만들어 소스를 보겠습니다. 나 이거 미션이야 이거. 자 공자가 저거를 일장으로 딱 편집하고 저 노래에 대한 평론을 쓴 게 있어. 뭐라고 썼을까요? 응? 시경에 나오는 관저장은 하면서 8글자로 편집을 해요. 참 사랑의 기쁨이 넘치지만 그 기쁨이 넘쳐서 음란하지 않구나. 락이 부름. 애절한 그 남녀 간의 세레나데가 있지만 상처받지 않는 애절함이구나. A불상.
락이 부름 A 불상이라는 말을 알죠, 써요. 알죠. 기쁨이 지나쳐서 음란해지지 않고 슬픔이 지나쳐서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감정의 밸런스라고 평가한 평론이 바로 저 노래예요. 근데 내가 이건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예. 정치 얘기하는 노래 하나 듣고 싶지 않아요? 정치 노래요? 자, 좋아요. 사랑 얘기 말고 이번엔 사랑 정치 얘기 노래도 먼저. 있어요. 아 이놈의 정치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석서라는 예. 큰 쥐라는 얘기에서 큰 쥐. 금지. 쥐라고 하는 존재를 빗대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들 뜯어먹는 놈들. 굉장히 그 아주 비판적인 노래예요. 네. 대충 이래요. 석서요 무식 아소로다. 저놈의 큰 쥐야 큰 쥐야. 우리가 심은 기장 먹지 마라. 삼세관역헌을 3년 동안 너한테 꼼짝없이 봉사했건을 마가 근고로다. 어찌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가? 이 벌써 나는 너를 떠나리라. 적피 락토라. 락토란 말 아세요? 락토? 락토. 즐거울 낙자 땅토자. 아오. 해피랜드. 낙토 유토피아. 네. 저 시가 마지막 구절에 나는 떠날 거야 저 행복한 땅으로. 어때? 와. 응. 이민 갈 거란 얘기예요. 적피낙토, 적피낙토. 3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세금 꼬박 바쳤더니만 지금 와서 또 뜯어가? 나 너 떠날 거야. 이제 너 밑에서 안 있겠어. 하면서 석서. 우리가 왜 클석자에 쥐서자라 그러는데 큰 쥐야 우리 곡식 먹지 마라. 이런 노래를 쫙 불러요. 이런엔 저런 혹시 유행가 없어요? 이란에서도 마찬가지죠. 약간 옛날에는 정부랑 뭐 싸울 때 아니면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그런 시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독립운동할 때,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는 일단 저항 노래들이 움직였죠. 예? 그쵸. 이 암흑기를 어떻게든 일본의 침략을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새야 울지 마라 뭐 이런 민요들,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런 노래들 속에서는 정말 우리 녹두를 우리가 키워놨는데 왜 니들이 앉아서 그 녹두꽃을 펴먹냐 뭐 이런 침탈한 일본에 대한 저항적 느낌이 나왔고 또 아니면 6.25 전쟁 뒤에는 뭐 피난하면서 느꼈던 그 피난의 가요들 철수하면서 흥남부두의 그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경제 번영기에는 또 뭐 새벽 종이 울렸네 이거 혹시 알아요? 잘 말했죠. 이거 알아 이거? 새마을 들어봤죠. 새마을 네. 노래 뭐 이런 것도 유행가죠. 일전 관에서 만든 유행가지만 어쨌든 그 당시 농촌에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 닦고 또 쓸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그러니까 이게 유행가라는 게 단순히 뭐 인간의 감정도 있지만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감정의 표출 또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 요즘 말하면 청와대 청원 같은 거죠. 예. 국민청원 뭐 국민청원 같은 거라 일종의 언론 기능도 한 거라. 그래서 옛날에 국가의 관리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아,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왜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아이들한테 노래를 막 시키잖아요. 서동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또나 뭐 혹은 뭐 원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어요. 역사 드라마에서. 시경은 그 중국의 유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행가는 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행가도 있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의 정서를 담은 민요들. 이 민요 역시도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예. 뭐 이런 주로 이제 남녀간의 문제 또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한 풍자 또 아니면 이 가혹한 정치에 대한 저항 정신 또 아니면 친구들 간의 의리 얘기 또 부모에 대한 애절한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우리의 민요의 어떤 한 바람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와, 재밌네요. 오. 민요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민요 중에 좋아한 거라고 하면 또 우리 이봉근 소리꾼님 민요 그래요. 좋아하잖아요. 민요. 봉근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사설 남봉가라고 하는 굉장히 길게 사설을 늘려가지고 빠르게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아주 직접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민요의 특징이 다이렉트한 거예요. 네. 은유가 없이 대중가요는 네. 나 너를 사랑했어요. 근데 왜 나를 뿌리쳐요? 뭐 이렇게 다이렉트한 게 민요고. 돌려말을 하지 않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민요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도시국가마다의 민요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노래 가사도 다르고.
우리 한반도도 예를 들어서 뭐 경서도 민요, 경서도 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경기도. 그다음에 저 황해도 쪽 저쪽은 이제 우리 서도 소리라고도 얘기하고 저 동부 소리도 있죠. 왜? 저 뭐 강원도 뭐 저 산골부터 저 평안도 이쪽에. 그다음에 저 남도에 가면은 동편제 서편제 나누는 전라도라든지 경상남도 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민요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 나누고 그리고 또 뭐에 따르냐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 습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교수님 사투리가 있으니까. 사투리. 이봉구 씨가 민요는 좀 많이 알지 않나? 아까 전에 이제 황해도 쪽에 하면 서도 민요라고 서도 민요. 말씀하셨는데 보통 민요라는 게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히나 이제 소리의 성향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맥이 이렇게 높고 고저가 많을수록 그 소리의 목도 변하거든요. 예. 기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사설남봉가라고 하는 소리가 막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약간 기교가 이렇게 산맥을 이루듯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네.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구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서도 민요는 그런 느낌이고 경기 민요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양반이다? 예. 아, 이건 굉장히- 약간 깍쟁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떡 부러지는 느낌이 뭔가 있네. 그래서 약간 그런 소리 하면 약간 저희 이제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는 그 평야지대다 보니까 소리가 완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도아리랑이랑 이런 게 다 전라도 쪽 민요인데 아리랑 스리랑 다 밑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아라리가 났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주도 민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파도가 막 이렇게 치다 보니까 오돌독이 저에게 출랑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 신기하다. 환경에 따른 민요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형적인 특성을 거기 민요에 담고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 민요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은 가자 씨도 이란에서 오셨으니까 그쵸. 이란에서도 뭔가 좀 대표할 만한 민요격의 노래들이 진짜 있을까요? 궁금해요. 뭐 이란도 마찬가지로 있죠. 예를 들자고 하면 이란에서 저 이름 카자리잖아요. 원래 시에서도 카자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그거 무슨 뜻이냐면 그 카자리 사슴이라는 뜻인데 시에서 약간 그 카자리 되게 예쁘다. 눈이 약간 사슴처럼 생겼다라는 뜻이고 아니면 약간 사랑의 아름다움 아니면 이별의 고통 그런 뜻이라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왔고 라디프라는 단어도 있는데 라디프 무슨 뜻이냐면 약간 작가들이 그거로 약간 가사 쓸 때 되게 많이 쓰고 그것도 약간 이란 음악 문화에 대해 알려드리는 정보예요. 그 카자리 사슴이란 뜻이고 예. 그 사슴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많구나. 맞아요. 그리고 라디프라는 것도 일종의 노래 가사에서 많이 나오는 일종의 단어들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뭐 가장 많이 보는 사슴 보면 꽃사슴 예뻐. 뭐 아니면 사랑하는 인과 비유한다든지. 사슴 같은 눈망울. 사슴 같은 눈망울 뭐 보고 싶으나 볼 수가 없네. 뭐 우리가 이제 민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간 민요라는 게 유행가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문화의 정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고상한 몇 사람들의 귀족들이 즐기는 그런 고상한 음악도 참 훌륭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민요나 유행가 같은 이런 민중들의 이야기들 역시도 난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를 설명하는 문화 코드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유행가를 쫓아가면 민요가 나오고 민요가 쫓아가면 향가 같은 게 나오고 더 쭉 쫓아가면 시경이라고 하는 2500년 전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 나온다라고 좀 일단 역설로 좀 들어가고 싶다. 네? 또 되게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교수님이 민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민요. 제가 좋아하는 거 궁금하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라리 자체가 우리 언어야. 네. 아라리.
그게 뭔 뜻이냐 묻지 마. 아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플 때도 알아리고 좋을 때도. 좋을 때도 알아리고 슬플 때도 알아리고 여기서 자꾸 뭐 알아리가 뭐예요, 뭐 아리랑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뭐 누군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걸 만든 발화점에 가서 뭔 뜻으로 아리로 했냐라고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예전에 우리는 그런 얘기했고요. 아리랑이랑 쓰리랑을 누가 낳냐? 아리가 낫다. 아리랑. 예. 뭐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근거 없는 얘기죠. 교수님 표정이 나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낫대잖아요. 예. 엄마가 아라리 아닙니까, 교수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반영된 게 그야말로 유행가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민요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바라보면 아 저게 단순히 무슨 뭐 어느 아티스트가 그냥 뭐 책상에서 쓴 노래 가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저기에 집적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면 민요가 달라지고 유행가가 다시 보인다. 예. 유행가를 통해 지금의 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좀 있을까요? 교훈을 내가 교훈이란 말을 싫어해. 그래요? 뭐 가르침, 뭐 훈계. 이거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꼰대가 아니시네요. 우리가 보통 왜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떤 우리가 거기서 어떤 뭐라 요즘 그걸 뭐라 하지? 인사이트. 인사이트.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 이런 정도로 터치를 한다면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시경을 읽으면 생각이 참 진실해진대. 생각이 진실. 생각이 진실해진다. 이 느낌. 한자로는 세 글자 사무사. 사무사. 들어봤어요? 생각할 사, 없을 물, 사악할 사, 사무사. 그 사람의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진다.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동양 미학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 사무사 정신이에요. 사무사 정신. think. 우리의 생각이 사악함이 없어지고 좀 더 성실해지고 진실돼진다는 그 유행가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인사이트가 그거라. 그러니까 의미가 깊구나. 우리 의미가 알겠어요? 네, 그동안 우리는 일종의 진짜 나를 버려두고 가짜 나를 자꾸만 갖고 나의 페르소나가 본래의 나가 있지만 가짜의 부캐를 갖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런 유행가나 이런 민요를 들으면 그 사람의 참 나를 볼 수 있는 거지. 오리지널 페르소나를 볼 수 있는 거야. 뭐 어떠한 미사여구도 중요하고 네. 또 어떠한 클래식한 뭐 은유나 어떤 멋진 수사학도 중요하지만 그냥 민요나 유행가처럼 내 감정을 그냥 진실하게 나 너 좋아해. 그러나 만날 수 없어 참 슬퍼. 그래도 난 견뎌낼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사악함이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속마음을 진실되게 던질 수 있는 그 사무사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민요나 유행가나 이런 시를 통해서 얻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더라고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또 곡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봉근 씨. 기대. 조선 시대 문인이었던 임제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지었던 북천이 말딱커늘이라고 하는 시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김소월, 김소월 시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시를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나는 두 시인의 어떤 정서를 꿰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잠깐 들려줬지만 이제는 제대로 무대를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봉근 씨의 무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천이 말딱커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 난 찬비로다 봄가을 없이 날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달이 서로 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오늘은 잔디 맞아시리 얼어 잘까 하노라. 오늘은 잔디를 맞아시리 얼어 잘까 하노라.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달이 서로 긴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자, 오늘 박재희 교수님과 함께한 문화의 역설 예.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다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시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에서 오는 그 중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경이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재밌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사악한 생각을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싹 사라졌어요. 예. 맑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정합니다. 예. 근데 아마 이제 여길 나가자마자 또 새로운 생각들이 그만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잠깐이죠? 오래 유지할 수 예. 있습니다. 문화의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예. 유행가를 사랑하는 어. 우리 민요를 사랑하고 예. 우리 노래를 사랑하면 돼요. 예. 외국인이지만 약간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막 학교에서 뭐 역사 수업에서 맨날 멍들였어요. 뭐지? 약간 이런 어렵죠. 느낌이었는데 그쵸.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쉬운데? 그때가 제가 왜 이해가 못했죠? 약간 설명을 진짜 잘하시니까. 뭐 사슴이 이해했으면 잘한 거네. 아, 그렇죠. 오늘 정말 가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쵸. 오늘 아이, 고맙습니다. 문화의 역설 예. 예,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예, 뭐 저도 재밌었어요. 사실 이런 주제로 제가 얘기해 보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 역설이란 주제란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게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국악방송이니까 나는 이 주제가 토론이 가능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봉구 씨 노래 들으면서 참 감격스러운 게 적어도 몇십 년 전 나한테 강의를 들었던 제자가 야 성장했구나. 정말 임재 시와 소월의 시를 저렇게 잘 이 시대의 정서에 맞춰서 은유를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우리 어떤 그 계승이란 차원에서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유행가와 현재의 정서가 잘 연결돼 있어서 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맞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화의 역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역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been smiling inside, I look good, I feel light as a feather. Open up the window, look out at the sky, everything's better.